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12회 유압장치 편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눈두장 찍거나 암기해도 될 문제는 제가 대부분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꼭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전체로 빠르게 한두 번 훑어서 정답을 확인하는 것, 그러한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답만 외우는 것도 비효율적이고요. 또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정도에 국한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대부분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 그럼 여기에 더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빠른 속도로 가볍게 두세 번 정도 정답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는 많은 분들이 물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필기시험보다 지게차나 포크레인의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압하고 기계 장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험은 보통 뭐 일주일 정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게차나 포크레인은 15일 정도 하루에 한 7, 8시간씩 해가지고 10일이나 15일 정도 그렇게 좀 집중해서 하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압력, 힘, 면적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압력과 힘과 면적. 먼저 정답부터 찍죠. 이겁니다. 압력을 프레셔, P라고 하죠. 압력은 힘, F, 이거 force라고 그러죠. 힘을 면적으로, 에어리어. 그래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이것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P는 F를 A라고 나눈 것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양변에 A를 곱해주면 PA는 A분의 F에다가 곱하기 A니까 AA는 약분되죠. 그러면 뭐예요? F는 PA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에서 보세요. 요 위에 F만 놓고 보면 뭐예요? P와 A를 곱한 거. 이것이 F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인데 어떻든 이 식을 가지고 어떨 때는 P를 곱하고 어떨 때는 F를 구하고 어떤 때는 P 압력을 구하고 어떤 때는 이 힘을 구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면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두 개를 알면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러한 원리로 하는 것이죠. 자, 예. 다음 중 압력, 힘, 면적과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압력을 P로 표시하고 힘을 F로 표시하고 면적을 A로 표시하면 P는 A분의 F다. 그럼 F를 구하려면 양분의 A를 곱하니까 F는 PA 또는 AP. 예. 압력을 면적으로 곱하면 힘이 나오는 이 등식을 이제 앞으로 써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제껴버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용 면적이 10제곱 평방인 서버기구의 피스톤이 5kg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 서버의 작용력은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5kg의 압력으로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압력입니다. 압력. 여기 압력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P죠. 그 다음에 이때 서버의 작용력은 이건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작용 면적이 10제곱 평방이다. 이거는 뭐예요?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거라고 했어요? 힘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힘. 그러면 힘은 양변의 면적을 곱하면 뭐예요? P 곱하기 면적 이런 말이죠. 힘은. 그러면 여기서 P는 얼마예요? P는 5kg이죠. 5. 면적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제곱 평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을 곱하면 50이죠. 그래서 힘은 50kg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면 이거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거 곱하라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뭐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되세요. 예. 그러면은 50kg. 자, 그래서 밑에 이 식,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으면 한 번만 풀어보시면 돼요. 예. 자, 피스톤 지름이 10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60kg per 제곱센치다. 이렇게 작용할 때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은 얼마냐? 똑같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은 압력은 뭐예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이게 압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힘이었으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이건 이제 아시겠죠?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자, 그러면 힘이 얼마냐? 그러고 물었으니까 얼마냐? 그러면 압력은요? 60이죠. 곱하기 면적은요? 이걸 이제 구해야 돼요. 지름이 10이니까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게 이제 이 원의 이 지름이 10mm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5mm죠. 5mm. 반지름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3.14. 이게 면적이죠. 이게 원의 면적이에요.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25 곱하기 3.14. 이게 면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기 계산기가 컴퓨터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나올 거예요. 요 면적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적이 나왔어요. 25 곱하기 3.14. 한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뭐가 돼요? 이 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면적이 밀리미터 제곱의 면적이에요. 이걸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10mm가 1cm죠? 근데 이게 면적으로 나올 때는 10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이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눠줄 때는 이걸 100으로 나눠줘야 제곱 평방으로 변환이 돼요. 여기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10mm라고 하면은 반지름은 5mm겠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으로 면적을 구한 다음에 60kg를 곱해서 나누기 100을 해주셔야 센티미터로 밀리미터가 센티미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25파이, 즉 파이 r 제곱이 78.5라는 거예요. 그러면 60 곱하기 78.5를 뭘로 나눠줘요? 10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47.1kg이 된다. 이렇게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자, 물의 증ገብ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앞으로 유압을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항상 밑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사든 뭘 사든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그렇게 다 불충분할 거예요. 예, 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이 공동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만 아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요. 꼭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통 알듯이 10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1기압의 상태에서 100도씨가 되면 물을 끓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이 끓는 것은 기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기압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 풀면은 약 101 킬로파스칼이에요. 이 101 킬로파스칼을 1기압이라고 그래요. 101 킬로파스칼에서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다. 그런데 이보다 높은 기압, 쫙 산 위로 올라가서 뭐 백두산 천지에 가서 밥을 해 먹는다 그러면 100도씨 돼가지고는 안 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뚜껑 위에다 뭐 돌을 얹어놓고 한다든가 기압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끓는 것이 예를 들면 2.339kPa에서는 20도에서 끓어요. 20도씨에서. 또 0.611kPa에서는 심지어 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기압을 낮춰주면 끓는 점은 낮아지는 거예요.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자, 그래서 물이 끓는 점, 이걸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기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이 끓는 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물의 내부에 기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포가. 왜냐하면 물의 체적이 커지니까 물 분자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분자 간의 체적이 커지면서 이 체적 사이에 뭐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기포가. 공기에 이 포가 생기는데 이런 걸 우리가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말로 공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공동은 빌공자에다가 이 동굴 있죠, 동굴. 예, 동굴 할 때 이걸 공동 이렇게. 그래서 이걸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든 물이든 이 분자 속에 이 공기방울, 이 수증기 같은 이런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 분자가 아닌 것들이. 예? 예, 이 체적을 메꾸기 위해서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공기방울 또는 베이퍼, 수증기, 공동화 현상 말할 때 항상 이게 들어가요. 빌공자에 이 동굴할 때 동자 이 비어 있잖아 이게 동굴같이 생긴 게 이런 게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공동현상은 보세요. 공동현상은 유체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 공동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이 더 높은 압력을 받으면은 공동이 무너지면서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펌프가 끌어올려요. 물을 끌어올리다, 물 끌어올린다고 합시다. 끌어올려서 펌프가 돌면서 이쪽으로 토출을 하죠. 예? 토출을 하는데, 이제 관으로 토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 물이 공동이 생겼어요. 예? 이렇게 이제 공동이 생겨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이쪽으로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압력은 낮은 압력이에요. 낮은 압력에서 이쪽으로 이 메인이 돌면서 강하게 토출하니까 이쪽의 압력이 높죠. 압력이 높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던 이러한 비어있는 이 공기방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게 되겠죠. 강한 압력을 받으니까 터지면서 서로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면서 강한 마찰을 내요. 이 마찰을 내면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열이 발생해요. 과열 발생하면서 또 마찰을 내니까 어쩌겠어요? 이게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가 또 과격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유체라면 압력을 세게 밀었는데 이 기름 분자끼리만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공기방울 터치면서 압력의 힘이 다 사용돼 버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유체만 있으면 좋은데 유체 속에 이런 공기방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방울들이
이쪽에서 피스톤이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모터 펌프가 밀어주면서 이쪽에 강한 압력이 생기면 이 압력이 순수하게 뉴압으로만 기름만 오일만 밀어가지고 이쪽 피스톤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있는 공기방울이 먼저 터지겠죠. 이 공기가 이게 터지면서 이제 이 밀도가 좁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밀어제끼는 힘이 이쪽으로 전달되어서 바로 피스톤으로 전달되지 않고 가운데 공기방울 터뜨리는데 많은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동은 지연되겠죠. 여기서 바로 밀면 바로 여기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연되고 두 번째는 이 공기방울들이 터지면서 지들끼리 강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또 이런 마찰에서 굉음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과격한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러면 이제 관이 막 문제가 생기고 하겠죠. 이쪽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라는 힘이 이 앞쪽에서 소리 내는데 지들끼리 붙는 마찰음 내는데 여기서 과격한 어떤 그 충격파를 내는데 여기서 다 사용된다. 효율이 떨어지고. 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공동연성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펌프가 이렇게 펌프가 이걸 끌어올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쪽으로 토출한다고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관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강한 압력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이쪽에서 강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쪽의 압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쪽은 낮은 압력으로 되는 거예요. 낮은 압력. 이쪽은 고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저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저압이 되면서 뭐예요? 이쪽에 수증기압 이하로 압력이 낮아진다는 말은 수증기압 이하로 압력이 낮아진다는 말은 이쪽에 수증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쪽 탱크. 그럼 이쪽 탱크에 수증기가 생긴 상태라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미 끌어올리는 이 그 오일에 공기방울 같은 이 베이퍼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끌어올리면서 이쪽에서 강한 압력을 이 펌프가 밀어 제끼니까 강한 압력을 받으면 이 관로 속에서 뭐예요?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을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강한 압력들이 존재하면서 공기방울을 터뜨리는데 이제 소리가 나고 충격파가 일어나고 작동 지연이 일어나고 이게 모든 게 발생해요. 그러려면 이쪽의 압을 낮추는 것이 이쪽과 이쪽 압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뭡니까? 공동현상,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이 양정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이 길이가 이걸 양정이라고 그러죠. 이 길이. 이 호스 양정의 길이가 너무 길면 여기서 강하게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는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양정의 길이를 낮게 한다든가 또 오일 탱크가 밑에서 끌어올린 것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모터 펌프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면요. 이 압력차가 좀 줄어들겠죠. 밑에서 끌어올린 것보다. 그래서 양정의 길이를 뭐 길게 하고 아주 짧게 하고 양정의 이 뭡니까 이 관에 이 파일을 지름을 이 펌프의 지름과 비슷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이쪽의 압력과 이 펌프에서 보는 이쪽의 압력 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왜? 압력 차가 심해지면 바로 이러한 현상, 예, 물의 증기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러한 이해 아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작동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느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여기에 펌프가 있는데 뭐 밑에서 끌어올린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게 그 유압 탱크가 있습니다. 저 오일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 제끼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게 실린더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실린더를 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펌프예요. 펌프가 끌어올려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야, 그러면 보십시오. 이 속에 이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그 오일 입자만 들어간 게 이렇게 이제 공기방울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기방울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이 관로의 이음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기가 유입될 수도 있죠. 이런데 관로의 조인트 부분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관로 조인트 부분은 전혀 공기가 들어갈 수 없어도 기압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뭐예요? 수증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압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수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거 자체에서 끓는 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끓이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서 이게 수증기가 생기는 거 아까 말씀드린. 자, 이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것은 이 조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 상태의 공기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예, 기압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압이라든지 수증기압이 생겨가지고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조인 부분도 이쪽에 나가는 조인 부분에서 좀 헐겁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조인 부분이 헐겁다고? 이건 어렵죠. 왜? 강한 압력이 여기서 밀어 제끼면서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 토출 부분의 이음 부분은 이 공기 유입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어디에 이음 컨덕션 부분이 잘못됐을 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 흡입. 이 용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펌프의 흡입 부분의 커넥션, 그 이음 부분에 또 공기가 유입될 때는 뭐예요? 이 베이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출 부분, 이 나가는 부분은 압력 자체가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다 밀어 제끼니까 이 토출 부분에서는 공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희박하다. 흡입 부분에서는 빨아들이니까 이런데 이음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공기가 같이 따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여기서 볼 때는 예, 공기가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수증기 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은 다 뭡니까? 공동현상을 일으키는 데는 똑같아요. 왜? 공동현상이 이거잖아 이거. 이런 데 있는 요 공기방울 이게 공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중에서 작동류, 유압류 속에 용해공기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 기름 속에 공기가 포함된 거 이걸 용해공기라고 해요. 이게 기포의 상태로 거죠. 이게 기포의 상태로. 이걸 다른 말로 공, 동, 비어있는 동굴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포 상태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또다시 가보죠. 오일 탱크예요. 이게 흡입관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터가 돌아요. 이 모터가 강한 압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압력을 이쪽으로 밀어내면 이 압력이 여기서 이제 피스톤을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체 압력이 유동 이속이 뭘로 가져와요? 기계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게 이거를 유체의 흐름이 기계적인 힘으로 바꾼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부적인 높은 압력 그럼 뭐예요? 여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낮아지고 압력이 그러면서 여기서 기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는 더 높아요. 이러한 국부적인 압력차 이게 국부적인 압력차 모든 압력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쪽이 발생한 국부적인 압력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공기방울이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소음과 진동 아까 이제 봤죠? 이게 이러면 여기에 오일에서 이런 막 공기방울이 섞이니까 이쪽에서 밀어 제낄 때 어때요? 이 힘이 단순히 이쪽 피스톤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공기방울 터뜨리는데 많은 힘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들끼리 붙이면서 소음이 일어나고 충격파로 진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유압장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뭐예요?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그렇죠? 여기서 펌프가 밀어 제끼면 이 유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유체의 압력이죠.
이 압력이 뭘로 바뀌어요? 피스톤을 미는 기계적인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유압장치라고 한다. 자, 유압 범프에서 사용되는 GPM이란, 이건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 문제를 푸냐면, 될 수 있으면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GPM이라는 게 뭐냐면, 이 G라는 것은 이 갤런, 뭐예요? 기름의 양이죠, 양. 1갤론, 2갤론 할 때요. 갤론 퍼 M은 미니스, MINUT. 그러니까 몇 갤론 하는 이 양, 양이라고 합시다. 이 양을 퍼는 이렇게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어떤 양이에요, 이게. 토출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분당 토출되는 작동료의 양.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이거는 미닛라는 분의 약어구나. 이렇게 해두시면 기억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GPM이 뭐냐 그러면 gallons per minute 분당 유량, 분당 초출되는 작동료의 양. 요거. 자, 유압장치의 특징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력의 분배와 집중이 쉽다, 진동이 작고 작동이 원활하다, 고장을 발견할 구조가 복잡하다,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 유압장치 중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분배와 집중이 쉽죠. 왜? 관로만 만들어 놓으면 집중하는 데는 그 관로 타고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배도 쉬워요. 그, 뭡니까? 그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의 분배와 집중이 쉽다. 진동이 작고 작동이 원활하다. 윤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뭐냐? 고장의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유압장치에서 일반적으로 잔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잔압. 이 잔압이 없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냐면 작동 지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유압 갈로 속에 이 체크 밸브라든가 어떤 밸브를 달아둬요. 그래서 일정 압이 이제 업을 시켰을 때 일정 압이 빠진 다음에도 여기 차단을 시켜주면서 압을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번에 압이 가해질 때 어느 정도의 압만 가해지면 바로 여기서 작동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리면 이걸 다 그 압력을 유량을 다 보내줘야만 이게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과 여기서 시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작동 지연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잔압을 유지시켜줘요. 이 잔압을 유지시켜줬다는 말은 뭐겠어요? 에너지를 저장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잔압을 유지해준다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를 이미 여기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정 예, 그 압력을 여기서 일정 압력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마다 다르죠. 압력을 유지해주고 있다가 여기서 압이 딱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작동해요. 그리고 나오는 압에서는 일정 압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잔압을 유지해준단 말이에요. 주로 뭐 체크 밸브가 담당한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유체의 점도를 보겠습니다. 유체의 점도. 유체의 점도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일의 점도는 끈적거림의 정도예요. 끈적거림의 정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압력의 점도는 점성의 점도로서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되고,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 더 묽어지는 현상을 가져와서 점도가 저하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도 그러면 끈적거림의 정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둘 건 점도 지수 그러면 이 점도 지수는 뭐냐?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할 때 그 끈적거림이 얼마나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느냐. 점도 지수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점도 지수가 높다 이 말은 그걸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이 오일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좀 변한다고 점도가 늘 변해가지고 작동에 문제가 생겨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유압류의 점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 맞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맞죠? 점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맞습니다. 점성의 정도는 게 끈적거림의 정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말이에요.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건 틀려요. 그래서 맞는 표현 3개 기억해 주십시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거. 윤활성은 미끄럼이죠. 방청성은요. 녹을 방지하는 거예요. 예, 녹슬지 않게 해야죠. 유압관로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유압이 들어가서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유압이 닿는 곳마다 녹슬어요. 그러면 관 터져버리겠죠. 안 되죠. 윤활성, 방청성이 있을 거, 산화 안정성이 있을 거. 산화라는 말은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기름은 산화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변질되는 게 변질되는 거. 그렇죠? 기름은 변질되는 게 바로 산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일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산화 안정성이 있을 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동류가 변질되지 않을 거. 이런 말입니다. 자, 높은 온도에서 점도 변화가 적을 거. 이건 뭐예요? 점도 지수가 클 거.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점도 지수가 높을 거. 예. 온도가 변할 때마다 점도가 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변할 수는 없지만 적게 변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사용되는 재료의 불활성이 아닐 거. 불활성. 불활성이란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금속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오일이 지날 때마다 이 금속관하고 활성화가 돼요. 서로 좋아가지고 막 변한단 말이에요. 활성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돼요. 이 관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기름은 저 혼자 놀아야 돼. 왜?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일은. 예? 이 오일은. 오일의 작용은 뭐예요? 오직 이 밀어제끼는 힘, 너는 이 힘만 닿으면 됐지. 얘 관이 무엇이든, 예? 이게 뭐, 그 고무호스로 됐든, 금속 재질이 뭐, 구리로 됐든, 철로 됐든, 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활성화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은 다른 거하고 틀린 뭐예요? 이렇게? 불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불활성이 아닐 거 그 말은 뭐예요? 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서로 변할 거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금속관 터져버리든지 녹아버리든지. 그래서 의외로 이거 답안일 건데 이게 불활성이 아닐 것이란 말은 오일러는 따로 놀아라. 오직 이 힘을 전달하는 데만 사용돼야지 이 금속관이나 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니들하고 서로 녹고 변하고 막 서로 이렇게 그 화학 원자끼리 융합해서 사이좋게 지내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거 불활성이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활성이라야 한다. 불활성이 아닐 거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유압펌프의 흡입구에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부터 찍을게요. 이건 관계가 없어요. 하이드로실린더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거. 흡입구 양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짧게 할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적으니까 압력의 차이가 적죠. 흡기 양정을 짧게 해라. 펌프의 운전 속도를 규준 속도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까 봤죠? 이렇게 오일이 있으면 여기서 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모터 펌프가 이쪽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쪽으로 보내요. 여기 이제 실린더가 있고. 그러면 이 펌프를 과도하게 돌려서 이쪽과 이쪽이 압력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운전 속도를 규준 속도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쪽과 이쪽의 압력 차이를 너무 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흡입관의 굵기를 이 관의 굵기를 관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빨아들이는 압력이 세겠죠. 그래서 관의 굵기를 이 펌프의 본체 연결구 크기 같은 것으로 해라. 너무 적은 걸로 해가지고
세게 빨았더라도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서 수증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유체의 관로에 공기가 침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이제 또 봅니다. 여기가 오일 탱크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모터 펌프가 돌려 이쪽으로 토출을 합니다. 여기 피스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관로 속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어떤 형태로든 공기가 침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공기 침입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 분자 속에 방울, 이 공동화 현상.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동굴. 예, 이런 방울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밀어제낄 때 이 방울들이 서로 터지면서 뭐라고요? 마찰에 의해서 열, 화, 촉진. 열이 잘 생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예, 강한 충돌, 진동 발생하고 또 여기서 뭐가 생겨요? 힘이 이쪽으로 밀어제끼니까 이 힘이 바로 이쪽 가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공기 터뜨리는데 힘 다 쓰고 있어요. 많은 힘이 여기서 전달되는데 여기서 다 소모되고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뭐가 걸려요? 작동하는데 지연이 발생해요. 그렇죠? 예, 공기방울 터뜨리는데 힘 다 쓰고 하니까 지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자, 이렇게 이해해 보면 이제 열화촉진 맞죠? 숨 돌리기 현상. 이게 작동 지연 현상이에요. 일을 하려니까 숨만 돌리고 있어요. 힘드니까. 왜? 이쪽에서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쪽까지 숨 돌리는 이 지연이라는 말을 숨 돌리기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숨 돌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시켰는데 한숨 쉬고 일하니까 이게 작동이 지연되겠죠. 이걸 숨 돌리기 현상이라고 해요. 공동현상 똑같죠? 이 동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격현상. 유격현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격현상은 뭐예요? 페달을 밟았더니 푸시로드가 있고 페달을 밟았더니 뭐예요? 페달을 밟았더니 여기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 거리 차이, 요걸 유격이라고 그러죠. 유격. 예, 이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열화촉진, 숨돌리기 현상, 공동현상 이거는 다 공기 침입으로 인해서는 캐비테이션 현상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에 숨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거. 자, 숨돌리기 현상 자체가 뭐예요? 시간 지연이라고 했죠. 작동 지연.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막 이 공기방울 같은 게 터지면서 뭐예요? 과격한 마찰이 일어나고 이 소지압이 일어나요. 그럼 소지압이 뭡니까? 그럴 거예요. 이상 작동에 의한 어떤 압력의 최대치 이걸 가리켜 소지압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 갑자기 이상 압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압력이 우르렁캉캉하면서 그러면서 소리와 진동과 마찰에 의한 열과 이런 걸 발생시키면서 이쪽에서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니까 이쪽 실린더 움직이는 까지 가는데 많은 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작동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작동 지연 현상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피스톤의 작동이 불안정하게 되겠죠. 여기서 막 꽉꽉꽉꽉 가는 게 이 힘이 어떻게 했어요? 일정한 압력으로 쭉 밀어줘야 되는데 가면서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니까 이쪽 밀어주는 피스톤의 작동이 불안정하게 되겠죠. 자, 서지압 발생, 시간 지연 발생, 피스톤 작동 불량. 오일 공급이 과대해진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숨돌리기 현상은요. 이거 외에도 오일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비일비력에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숨돌리기 현상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공급이 적어지거나 불량해지게 되면 오히려 숨돌리기 현상이 일어나요. 압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압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건 오히려 4번은 반대로 됐습니다. 자, 숨돌리기 현상은 유압이 낮고 작동률 공급이 부족할 때도 생겨요. 이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같이 공동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하고 유압이 낮고 작동률 공급이 낮아도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밀어 제낍니다. 이렇게 여기 피스톤이 있어요. 근데 이 유압의 힘이 낮아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압을 줬는데도 빨리 전달되지 않아요. 기립이라면서. 그럼 여기하고 사이에 숨돌리기 현상 발생하겠죠.
작동 지연 시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일 공급이 과대해진다가 아니라 오일 공급이 부족할 때 숨돌리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어떠겠느냐. 지나치게 높다는 거 보니까 너무 끈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오일이 너무 끈적거린다. 오일이 너무 끈적거리면 설령 조그만 그 틈새가 있다 할지라도 묽은 것하고 끈적거린 것하고 어떠겠어요? 오일 누설이 적겠죠. 끈적거리는 정도가 너무 높으니까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아닌 것이죠. 답은 딱 1번이에요. 그러면 오일의 점도가 낮아서 묽어요. 물처럼. 그럼 어떻겠어요?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쉽게 새겠죠. 누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일의 점도와 누설의 정도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오일의 점도가 너무 끈적거려요. 너무 끈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내부 마찰이 증가하죠. 그리고 압력도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력 손실이 증가해요. 너무 끈적거리니까. 기계 효율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유동 저항이 커져요. 왜? 너무 끈적거려서. 밀어제끼는데 힘이 들어가요. 압력 손실도 증가해요. 이건 다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너무 끈적거리니까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끈적거리면 조금 구멍이 있어도 오일은 적게 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끈적거리거나 점도가 너무 강해지고 막 나무처럼 고무처럼 딱딱하게 돼버렸어요. 어지간한 구멍이 있다고 새겠어요? 안 새죠? 점도와 누설의 정도는 반비례한다. 15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점도가 너무 낮다, 너무 묵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묽다. 그러니까 오일이 누설되기 쉽겠죠. 펌프 효율도 저하될 수 있어요. 계통의 압력도 저하돼요. 너무 묽으니까. 시동을 걸 때 묽으면 저항 증가는 있을까요? 또 덜하겠죠. 오일이 너무 끈적거려요. 근데 갑자기 모터pom프 팍 돌려요. 저항이 증가하겠죠. 근데 오일이 물처럼 묽어요. 시동 모터pom프 탁 돌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프로펠러 돌 때. 점도가 너무 낮으면 저항은 감소하겠죠. 그 점도가 높은 것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유압회로 작동류의 정상적 작동 온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40도에서 80도. 작동류 정상 작동. 그러면 영하, 예를 들면 영하에 영하에서 작동하려면요. 한참 동안 뭘 해야겠어요? 예, 작동류 온도 올리는 걸 해야겠죠. 예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40도에서 80도가 작동류의 정상 온도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 페로네스 서지압이란 아까 봤었죠? 예, 이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뭐예요? 최대값이죠. 자, 이걸 서지압이라고. 유압류의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아까 봤었죠? 윤활성 방청성이 있을 것, 넓은 온도 범위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점도 지수가 클 것,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불활성이 아닐 것, 불활성일 것 그랬죠? 예, 아닐 것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변질이 안 될 것 이런 말이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회로 내에 공기 혼입의 주된 원인은 자, 공기 혼입이 됐어요. 유압회로 내에 주된 원인은 뭘까요?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어떤 조인 부분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고압 관로냐 흡입 라인 접속구냐 아까 말했죠. 여기서 펌프가 돌고 있어요. 여기에 유압 탱크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토출을 해요. 여기 피스톤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요. 자, 이쪽 이음새에서 좀 그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미는 힘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쪽에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들어올까요? 흡입 라인 부에서 예, 이 조인 부분이 펄겋다든가 이런 데로 공기가 흡입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흡입 라인 접속부 이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토출 라인이 아니라요. 유압회로 내에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치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답부터 찍으면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압력의 변화를 없애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조인 부분, 그, 뭡니까? 공기 흡입되는 그런 조인 부분에
뭡니까? 틈새가 없어야겠죠. 또 하나는 압력에 의해서 아까 하는 거, 캐비테이션이라는 거 내가 설명했죠.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하는 거. 그것도 한 그 원인 제거 방법이죠. 그래서 유압 공동현상은 유압장치 내부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면 압력의 변화를 없애야 한다. 자, 유압하는 데 잔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잔압을 두느냐 이거예요. 잔압을 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그 유압에 있어서 압력 저장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힘을 빼도 바로 돼. 높이 안 하고요. 작동 지연 방지. 자, 유압 오일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도 치수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